자, 오늘은 지금 민주주의 원리 중에 마지막 이제 정당 제도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정당은 대의민주제에서 특히나 대중민주주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이제 선거권을 갖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일종의 이제 유권자들과 국가 사이에 그 매개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헌재 결정에서 보면 정치적 도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도관, 파이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로서 정당의 존재가 오늘날 점점 중요해졌고요. 정당은 결국은 유권자들의 국민의 일정한 의사를 수렴하고 또 그걸 정책으로 전환시켜서 자신의 정책을 이제 국가 권력을 잡게 되면은 국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그 자신의 정책을 실현시키는 거죠. 국가 정책으로. 국가 권력을 잡지 못한 야당은 이제 그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정당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정당을 우리 헌법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헌법 조항에 정당 조항이 8조에 들어 있습니다. 8조의 총론 파트죠. 8조의 1항에 정당의 설립은 자유다.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은 그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인 그 정당 내부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죠. 헌법과 같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헌법적 요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은 최소한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와 같은 이제 조직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정당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나중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 8조 3항에 보면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당을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것의 의미는 이건 보통 정당은 사적 결사체입니다. 결사체,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정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적 결사체로서 이 정당을 국가가 보호해 준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뒤에 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정당은 해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예될 때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핵심 원리인 자유주의 원리나 또는 법치국가 원리를 부정하거나 또는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위험성을 드러낼 때, 그럴 때 정당은 정부가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이 됩니다. 아주 특수한 정당 해산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또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해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국가의 보호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함부로 해산될 수 없다. 물론 모든 사적 결사체도 함부로 해산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 비해서 일반적인 결사체는 헌법 21조에 의해서 보장됩니다. 21조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고, 그 21조의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일반적인 결사체들은 보장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8조는 정당에 대해서 특별히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보호를 하겠다라는 취지가 이제 여기 담겨 있고, 또 하나의 보호가 이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국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다른 나라에는 뭐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정당 보조와 관련된 것이 국가의 보호의 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당에 대해서는 일정한 2항에서 이와 같은 의무를 지우는 겁니다.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라 해야 된다.
이야기는 일반 결사체는 민주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일반 결사체는 그러니까 21조에 의해서 기본권의 행사로서 성립되는 결사체는 조직체는 그 조직이 민주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조직의 운영 방식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정당은 민주적이라야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되고요. 또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일반 결사체는 그 존속에 있어서 이런 요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당은 한편으로서는 보호하면서 한편으로서는 일정한 헌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8조의 특징적 내용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요. 정당에 대한 국가 태도의 변화라 해서 아주 이제 18세기, 19세기 때는 상당히 적대시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시하는 단계에 있다가 점점 정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합법화해 가는 과정이 이제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헌법적으로 수용을 하는 2차 대전 이후에 한국 헌법에서도 한국 헌법은 이제 아예 처음부터 정당 수용, 헌법적 수용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헌법에는 건국 헌법에는 48년 건국 헌법에는 없지만 제2공화국 때 60년 헌법에 와 같은 이제 9차례 헌법 개정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헌법 개정사에 관해서 여러분 교재도 지금 자세히 그 헌법 개정 한국 헌법에 개정사가 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는 하긴 할 텐데 변시 시험에 헌법 개정과 관련된 개정사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보통 그러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 문제를 내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가끔은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일부 지문에 그 사지 쓴다 이거 할 때 그 선지 지문에 이건 그 헌법 개정사에 관한 지식을 묻는 그건 주로 암기죠 사실은 그런 지식을 묻는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래서 뭐 완전히 헌법 개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1960년 헌법에서요 정당 조항이 처음에 도입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언급하고 62년 헌법에 박정희 대통령 이제 제3공화국 헌법 때 정당 국가를 지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그런데 실제로도 그 헌법 조항을 보면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해놓고 당시는 이제 대부분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거는 그때는 3공화국 때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거든요. 대부분이 헌법재판 권한을 행사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36조에 보면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했고요. 그러니까 정당의 추천이 없으면은 아예 국회의원으로 후보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임기 중에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행 상으로는 없습니다만은 당시에 지나치게 정당을 중심으로 두는 그런 헌법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2년 헌법에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빠지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정당 국가의 보호의 조항이 그대로 있었고 80년 헌법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죠. 80년 헌법에 정당 운영 자금을 국가 보조로 하는 그 조항이 신설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정당 운영에 관한 자금,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건 80년 헌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당의 기능 및 과제는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 이제 국민과 국가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정치적 도관으로서 기능한다. 이게 이제 오늘날 오히려 이제 점점 정당의 역할이나 기능이 중요시되고 하면서 선거도 정당에 대한 신임 투표식으로 선거의 성격이 좀 바뀌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인물 선거로서의 각 지역구의 대표자 선출 과정은 뭐 기본적으로 인물 선거이긴 합니다만은 또 어떤 소속 정당이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표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경향이 커져 있는 셈이죠. 그만큼 정당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비해서 한국의 정당 정치는 뭐랄까요, 다소 좀 선진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당내 민주화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당은 되는 걸 꺼리죠. 당원이 되는 걸 꺼립니다. 정당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있지만 실제로 당원이 돼서 정당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를 잘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에 의한 어떤 정당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부에 의한 정당 운영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 점에서 후보자를 선출할 때도 그 정당의 지도부가 상당한 입김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향식 이제 후보자 공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당 내부에서 상향식으로 하향식이네요. 당원에 의한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그냥 내리꽂는 형태로 후보자가 이루어지죠. 선택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직은 좀 선진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기능은 중요해져, 정당의 기능과 역할은 상당히 커졌는데 그에 걸맞는 어떤 조직 원리가 제대로 아직 정착이 못 된 거 아닌가. 그리고 한국에서의 정당은 정당 수명이 2년 반 평균 잡아서 하도 정당이 많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은 안정된 정당 정치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가 되고요. 이것이 여러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어쨌든 헌법적으로 지금 우리 쟁점 중에 하나는 헌법 제8조가 정당에게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가? 이걸 왜 논점으로 이제 나오냐 하면은 이 정당 마치 이제 이 정당이라고 하는 건요. 제8조의 정치 의사 형성에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정당의 기능이긴 한데 참여는 그럼 정당만 할 수 있는 거냐?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다른 사회적 단체, 정당이 아닌 언론기관일 수도 있고 일반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또는 노동단체일 수도 있고 등등의 다양한 사회단체가 있고 또 개인들도 정당과의 관계에서는 경쟁관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8조가 규정하는 정당을 보호하고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만 있는 것이다. 정당 운영의 자금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존속보장, 함부로 해산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존속보장에 있는 것이지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권리는 이건 특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 특권이 될 수도 없고요.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모든 시민단체나 개인에게도 그와 같은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이게 95년도 결정이에요.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사건인데요. 이게 9사람이 합헌을 하는데 단체의 선거운동을 당시에는 그렇게 금지했습니다. 단체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체 이름으로. 이게 단체도 하나의 그 의사 표현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단체 이름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죠. 그게 결사의 자유입니다.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고 단체도 자신의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 목적에 맞게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단체에게는 그와 같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지 마라 라고 말한 겁니다. 모든 단체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당은 왜 그럼 정당도 단체인데 사적 결사체인데
차별하냐 하는 논점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사람이 이제 이걸 판단을 할 때 단체가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이제 소극적인 입장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 선거법에 대해서 아주 느슨한 이제 그런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 부작용을 사후적으로 그런 제재를 가하거나 하는 형태로 그 부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단체는 선거운동 하지 마라, 정치적 의사표현 하지 마라 라고 포괄적으로 그냥 사전금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전규제입니다. 이게 사전규제. 만약에 어떤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서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면. 그런데 역기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니는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9사람은 이걸 합헌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정당은 왜 정치 표현을 마음대로 하고 일반 단체는 정치 표현을 못하냐? 라고 할 때 정당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정당과 일반 단체는 헌법적으로 차이가 있다. 물론 헌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정당은 헌법에서 특별히 좀 보호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 보호가 헌법에서 보호하는 것이 정당만 독점적으로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는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는데 참여하게 하고 다른 단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거냐?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아닌데 헌법재판소는 그렇다라는 취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당과 같은 정도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쭉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결사의 한 형태인 정당에 관해서는 일반 결사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제8조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다. 정당은 그러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반대로 일반 결사는 그 단체 고유의 설립 목적이 따로 있다 이랬는데 당연히 각 단체는 여러 개별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못하게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직접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정당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 제한이 없죠. 설립의 자유에 비추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이 정당 우리 헌법에서 정당과 일반 결사체는 다르다는 점을 그걸 논구로 해서 정당에게만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독점권을 주고 다른 단체는 일체 정치적 의사 표현도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헌법적 근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 차별이다 해서 완화된 심사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는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경우도 단체가 정치적 의사 표현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 표현을 못하는 거 이거는 심각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표현의 자유 제한할 때 여러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는 먼저 이게 내용 규제인가 어떤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규제인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표현 내용을 규제한다면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고요. 반면에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규제는
표현 내용은 건들지 않고 어떤 시간, 이 시간에만 하라. 집회의 자유가 대부분 대체로 그런 거죠.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장소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방법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학성기를 쓰지 말라든지 뭐 일정한 데시벨 이하로 표현 행위를 하라든지 그건 다 이유가 있죠. 그런 거는. 그런데 표현 내용을 규제를 하면은 그건 중대한 제한입니다. 너는 어떤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집회를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단체로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지 마라. 전면적으로 이 정치적 일정한 표현을 금지시키는 거죠. 이 전형적인 내용 규제입니다.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규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특히나 정치적 의사 표현과 같은 중대한 표현 행위를 못하게 하는 제한의 정도가 미약하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되기 어렵죠. 예. 어쨌든 현재는 이런 논리로 이걸 합헌 결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결정에서 마치 정당에게 이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요. 99년도에 이제 이 사건이 하나 있는데 노동조합에게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사건이 당시에 이제 입법자 법률을 바꿔서 그러면 단체 중에서도 노동조합에게만 선거운동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7사람이 합헌하고 2명이 물론 이혼합니다. 그때 합헌의 논리를 보면은 노동조합은 이제 정당과의 비교는 아니고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아닌 일단 일반 시민단체나 또는 뭐 기업단체도 있을 수 있겠죠. 노동조합에게만 인정하는 것이 어떤 헌법적 근거를 가지는가, 타당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그 논점인데 7사람의 법정 의견, 합헌 의견은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33조를 언급했는데 노동조합에 관해서는 일반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하고 있다. 이 33조는 노동 3권입니다. 또는 근로 3권이라고 하는 근로자는 그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는 것이 이제 33조의 근로 3권의 내용입니다. 33조 여러분 헌법조항 보세요. 헌법조항이 앞부분에 33조 여기죠. 근로 3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권 파트에서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이제 이 목적이 있죠. 근로조건 이 근로조건은 것은 국가와의 관계 아닙니다. 사인간의 관계, 기업과의 관계에서 기업의 근로자는 이런 기본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물론 이제 공무원인 근로자는 이제 국가의 관계에서 이거는 이제 아주 제한을 해놨어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에만 할 수 있다. 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고용주, 그러니까 사용자와의 관계에서의 인정되는 겁니다. 또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만. 그러면은 노동조합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33조에서 보장되는 거냐?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해서 특정 후보자를 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그런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행위는 33조의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그런 보장되는 행위가 아니고요. 21조입니다.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 이 언론 출판의 자유 속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반 결사체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21조에서 보장되는 겁니다. 노동조합도. 근데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에 관해서는 33조에 근거해서 오히려 노동조합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현재의 논리는 33조에 이런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일반 결사체하고 달리 차별해서 노동조합에게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다른 결사체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이 논리하고 잠깐 내가 비교를 해놓은 게 99년 11월 25일 같은 날짜입니다. 이게 99년 11월 25일 선고된 거죠. 이 사건은 노동조합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또 9사람이 위헌합니다. 아까 이 사건도 99년 11월 25일자 선고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론 2사람이 위헌 의견이 있지만 7사람이 합헌합니다. 이 7사람의 위헌 합헌 논리하고 지금 이 동일한 날짜 그 선고일에 같은 재판부가 이 부분에 노동조합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을 위헌하면서 전개하고 있는 그 논리하고 비교해 보면은 두 개를 뭔가 논리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같은 재판부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정입니다. 노동조합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못하게 했습니다. 노동조합에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자신이 원하는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그 정당에 대해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동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에 보호받는 기본권은 어디서 인정이 되는 거냐, 헌법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한 그거는 33조의 단결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33조가 이제 그와 같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그것도 대국가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기업 고용주와의 관계에서의 그거에 이런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 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똑같이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일반적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뿐이다. 이게 이제 21조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현,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는 21조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33조하고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서로 이 두 개의 결정이 앞뒤가 서로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읽힙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 견해가 있으면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에게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사건에 대해서 합헌을 했고 반대로 이제 2사람은 위헌 의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제 민주주의에서 노동조합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이 위반된다, 이런 취지로 2사람의 반대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소수 의견이죠. 그 이후에 이제 입법자가 좀 변화를 줍니다. 87조에 일반적으로 뭐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은 허용했고요. 다만 이제 일부 간변단체라든지 하는 것은 이제 선거운동을 못하게 금지하는 열거를 쭉 해놨습니다. 물론 입법자가 이 부분을 풀긴 풀었는데 현재의 논리가 조금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다는 생각이고요. 자, 이제 정당의 개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결국 이제 정당만이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독점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한 거고요.